먼저 두 번째 안 랭킹은 지사 찬스 논란입니다. 먼저 민주당 대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새롭게 논란이 된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문제인데요. 이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라면 차라리 경선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먼저 이 지사 목소리 들어보시죠. 만약에 저한테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도지사직은 도민 1,380만 원께서 저한테 맡긴 책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해서 선거운동 많이 하겠다고 사퇴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지사는 끝까지 책임지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아마도 이런 취지에서 발언을 했을 텐데, 최지봉 교수님. 그럼에도 지사직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경선을 포기할 수 있다.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저는. 첫째는요, 그런 요구 계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놓는 거죠. 자기는 지사직을 포기하지 않고 12월 9일까지 가면서 경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방식이었다고 봐요. 물론 저게 듣기에 따라서는 너무 좀 강한 메시지가 아니냐고 보일 수 있는데, 더 이상 이 얘기 거론하지 말라는 그런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두관 후보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자기 SNS에. 뭐라고 올린 줄 아십니까? 2012년에 김두관 후보가 그때 대선 출마한다고 지사직 그만뒀습니다. 경남지사. 그때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누가 비난하는 줄 아세요? 민주당에서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왜 지사직 그만두냐고. 그리고 지역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김두관 지금 후보, 그 후보가 경남 가면 지금도 사과한대요. 그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지사직을 그만둔다고 하는 김두관 후보 말에 의하면 김두관 후보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지사직을 그만둔 건 지역민들의 선택인 것이지 지사가 본인의 어떤 대선 때문에 그만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왜 국회의원직 유지하면서 선거운동 하냐는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인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물론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공격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지사로서의 어떤 권한이나 아니면 도에 근무하는 분들을 활용하거나 이용해서 본인의 선거를 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사직 유지 자체가 큰 논란이 되는 것은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본인이 지사직을 그만두면요, 도민이나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분들로부터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을 가져오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은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 기자 앞서 언급은 해주시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재명 지사가 이 지사직을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느냐 마느냐가 될 텐데요. 저희가 제기되고 있는 지사 찬스 논란을 좀 짚어봤어요. 일단은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논란이 한 가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도 예산으로 발행하는 어린이 신문을 통해서 기본소득 관련된 낱말 퀴즈를 제작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가 직접 나서서 코로나 단속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혈세로 선거운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 세 개가 들어있는 건 사실 자그마한 거예요. 저는 자그마한 거고, 사실 경기지사를 하고 있으면서 대선 선거운동을 뛰잖아요. 그러면 도청하고 여러 산하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재명 지사 때문에 들어간 여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다가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이제 현재 돕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나온다? 그분들은 경기도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경기도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도는 다른 데하고 다른 도하고 달리 많아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그 주택 관련한 걸 SH처럼 GH 경기도 이제 주택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자리 재단도 또 따로 있어요. 그 산하단체로. 그뿐만 아니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교통연구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코나아이라고 해서 그 지원단체가 또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계속적인 어떤 후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거기에 보면은 어린이 그 신문 있잖아요. 어린이 신문 이런 데도 거기가 경기도가 모두 이제 예산을 모두 지원하는 그런 신문인데, 거기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홍보 이런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아마도 사실은 경기도 지사를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내가 지방도 가서 대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고, 지지활동을 유권자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계속적으로 경기지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그래도 내가 지사직을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경기도 산하단체에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사실 뭐 진짜 실제 그러고 있다는 의미보다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하정대 기자의 의견이라는 점도 밝혀드립니다. 그럼 민주당의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어떤 입장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적절성 면에서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사로서 선거운동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거든요. 더구나 이건 대통령 선거잖아요.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맛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딱 직책을 놓고 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민 선관위원장은 지사직에서 사퇴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좀 지적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 측 배재정 대변인도 경선을 그럼 포기해라 이렇게까지 권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도정에만 집중하시길 권유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수희 변호사님, 물론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공직을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사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 공세일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지사 찬스 본 것처럼 경기도지사직을 선거에 활용하는 건 아니냐 이런 논란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비판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본캐, 부캐 이런 얘기 하죠. 예.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직업도 일을 하는 거를 부캐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본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통령 경선,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군소 후보면은 또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1위 후보예요. 그러면은 본선에 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그 후보인데 부캐를 대통령 후보를 본인의 부캐로 갖고 있다? 대통령의 그 후보가 고작 이 정도 전념을 해도 되는 자리인가? 저는 그런 그 문제 제기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위해서 내가 지사직을 유지한다는 말을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도움이 되니까 지사직을 유지하는 건데 그 도움이라는 게 결국 말씀하신 대로 혈세로 이렇게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도움을 받고 경기도지사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엄밀한 의미로는 배임이고 횡령인 거예요. 경기도를 위해서는. 저는 대통령 1위 후보로서 민주당의 1위 후보로서 후보로 뛰고 있는 상황이면 경기도지사는 내려놓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리고 또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고 어차피 또 저분이 도지사를 또 나갈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공백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 후보는 부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상 3개월 전인 12월 9일까지만 사퇴하면 문제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네, 지사 찬스 논란뿐만 아니라 두 후보 간에는 범죄 이력 공방전도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지사 측 얼마 전 자신을 향해 제기된 음주운전 재범 의혹과 관련해 범죄 경력 회보서를 공개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전력은 한 번뿐이라고 공개를 한 건데요. 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모든 전과를 공개하고 나서라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최 교수님, 네. 이렇게 두 캠프 간의 싸움을 보고 있으니 한 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1, 2 후보가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원팀 서약해놓고는 이제 계속 네거티브 싸움 하는 거죠, 사실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네거티브를 깊게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본인이 공격한 걸로 다시 이제 반격을 받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범죄 경력 회보서가 당 그 선관위에 제출한 것은 100만 원 이상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계속 그걸 이재명 후보가 100만 원 이하도 있을 수 있다라고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100만 원 이하의 것까지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반격을 한 게 뭐냐면 지금 그 당 대변인, 그 캠프 대변인이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있어서 이낙연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받은 게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 네. 보도를 보고 그러면 정말 이게 있다면 그럼 이낙연 후보도 50만 원 이하 벌금 받은 거 공개해라.
이렇게 지금 공격을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치고받고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물론 필요한 부분이면 뭐 예컨대 범죄 같은 경우야 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거는 네거티브라기보다는 범죄 경력이라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대선 후보가 어떤 범죄 경력을 갖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너무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높일 수 있고요. 또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하지 말고 범죄 경력 그리고 정책 경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난타전이 계속되면서 양쪽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그 근거라는 건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같이 보시죠. 지난 3, 4일 날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대선 후보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지사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가 더 높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여전히 비호감도 높긴 하지만 호감도에서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지사보다 윤석열 전 총장은 다소 앞서 있는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낙연 전 대표보다 물론 오차범위 내겠지만 조금 더 수치가 높은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데 더 주목할 조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조사인데요. 민주당 지지층에게 물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모두 호감하느냐? 그 비율이 27.4%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물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모두 호감하느냐? 52%입니다. 하종대 기자. 예. 저 조사를 보면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확연히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갈라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론조사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저 여론조사는 제가 보기엔 진짜 더불어민주당에서 매우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둘 중에 누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안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야 만약에 경선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최종 본선에서 갔을 때, 과연 이낙연 대표나 아니면은 이재명 지사나 둘 중에 한 사람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당에서 대선 후보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모두 붙어가지고 여야 간 이제 선거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27.4%뿐이 안 된다면 적어도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절반 가까이 드는 사람들이 안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내부 경선, 당내 경선하는 과정에서 정책 대결을 했다면 아마 저런 결과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무슨 경쟁에서 서로 비난하기를 했잖아요. 뭐 도덕성 검증한다고 하고 뭐 여성 편력 얘기했거나 아니면 음주 얘기했거나 아니면 무슨 조폭하고 서로 연결된 거 아니냐. 실제 관련도 없는 것을 실제로 보면은 사실 조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낭설이었어요. 그런 거를 알면서 서로 공격의 어떤 소재로 삼았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는 거 아니냐. 반면에 지금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만약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최재형 후보 누구로 되더라도 나머지가 한꺼번에 다 가서 지지를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반성하고 다시 한번 선거 전략을 짜야 할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자 두 후보를 보는 피로감이 쌓여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어제 경북 안동을 찾았는데요. 그 자리에서 후보 간 경쟁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로 자제하자고 약속은 하면서도 잘 안 지켜지고 그러네요. 내년 선거가 박빙승부일 것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잘 알고 있는데 여럿이 경쟁하다 보니까 누구는 자제하려고 해도 또 누구는 자제를 못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네요. 네, 이 변호사님, 이 전 대표의 이 발언마저도 이 지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나는 좀 점잖게 하고 싶은데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누가 들어도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보면서 저 두 분이 지금 1, 2위로 나오기는 하지만 두 사람의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전혀 공약에 대해서 뭐가 대표 공약이냐고 했을 때 남아있는 게 없어요.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저 바지 발언하고 조폭 사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남다 보니까 결국은 제살 깎아 먹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선이 또 흥미도 유발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당 지도부가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한데 또 이게 지금 이제 순회 경선을 또 하죠. 그 순회 후보 발표회를 하는데 그때 또 어떤 과열이 될지에 따라서 아니면은 이제 신사협정으로 서로 정말 정책으로 갈지 이건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제3자인 유권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서로가 치킨 게임 바보짓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함께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는 박용진 의원, 박 의원도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공개 비판했는데 그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한자 성어 중에 이재익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가 오랑캐 이자가 아니라 이재명 이씨, 이낙연 이씨예요. 그래서 이낙연으로 이재명을 제압하고 이재명으로 이낙연을 공격한다. 미래를 두고 실력을 검증하고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누가 더 잘하나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재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국민의힘한테. 네, 박용진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명락, 그러니까 아마도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명락 대전이 아닌 명락 폭망이다. 조폭사진 올리면 무슨 관계냐고 묻기 시작한 걸 보고 아연실색했다. 이재명 지사는 요란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무능하다. 두 후보가 당 경선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최지문 교수님. 당 안팎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진영은 오늘도 굉장히 격렬하게 논쟁할 정도로 서로 물러설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경선 시작해 보세요. 제가 볼 때 민주당보다 더 피 튀게 싸울 겁니다. 피튀긴다는 표현은 제 표현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격렬하게 싸울 가능성이 있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입 열기만 하시면 이제 공격을 막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박용진 의원의 일부 저는 동의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네거티브로 가면 국민들이 피로감 주고 국민들한테 상당히 실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경쟁으로 빨리 돌아서야 되고요. 검증을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네거티브 저희가 아까 같이 하정득 잘 얘기하셨는데 조폭 사진 한 장 찍은 거 가지고 그걸로 서로 조폭하고 연관 있는 것처럼 막 몰아붙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서로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볼 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아닌 것도 뭐 자기들이 볼 때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네거티브 전략을 세우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정책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은 그걸 보고 싶어요. 과연 어떤 비전과 어떤 희망을 가지고서 대한민국의 미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게 민주당 전체에 대한 비호감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제 저는 박용진 의원이 아주 잘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 잘하나를 원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문제냐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짜증을 내고 이게 경선이 흥행이 잘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누가 잘하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책 대결을 해야 되잖아요. 정책 경쟁.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에 4년 동안 했던 여러 정책의 실패. 부동산 문제부터 해서 최저임금, 주 52시간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복지와 그리고 성장을 서로 조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안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의 핵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들을 비판을 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후보자가 모두 대부분이 친문으로 돼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당원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하나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감정 싸움이고 서로 도덕성 검증한다고 하고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 극복하고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두 후보가 어떤 걸 내놓아도 됩니다. 그냥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경선의 방식을 바꾸는 큰 어떤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정대 기자 의견 들어봤고요. 하정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한 랭킹은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